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96%에 달하고 중국 은행들이 신용 등급 추락 위기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체적 청년 실업률이 무려 50%를 넘어서고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무자비한 탄압 정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야채 판매상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불법 도축에 대해 거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탄관오리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한시에서는 이자 상환 능력마저 없는 기업과 기관들이 질비하게 늘어나서 채무 불이행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공동부유 슬로건은 결국 14억 중국 인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구애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미화 23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돈으로 무려 3경이나 되고 중국의 GDP 15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중앙정부 부채를 더하게 되면 중국의 부채 비율은 290%로 치솟게 됩니다. 사실상 중국의 통계 조작 등으로 국가 부채를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부채 비율 300%는 국가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중국 은행 지수가 14%나 폭락하였고 이로 인해서 중국 은행들이 대규모 신용평가 하향 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베이성의 우한에서는 259개 기업과 기관이 대략 112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채무 불이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동성에서는 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 연봉을 25%나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규제와 통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야채 판매상 이익금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돼지 5마리를 불법 도축한 농민에게 무려 44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중국 경제의 붕괴는 통계 조작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에서 시진핑의 1인 독재까지 겹쳐지면서 완전 독재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1990년대 덩 샤오핑의 개혁 개방으로 서방 자본은 중국으로 폭발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는 추락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2013년부터 FDI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속하게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집권과 서방 자본의 이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전체주의 독재 정치와는 상극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독재는 공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발전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던 17세기 인간 중심의 근대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3년임, 러시아 푸틴의 장기 집권, 북한의 세습 왕조 등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빈곤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정권들입니다. 특히 시진핑의 공동부유 슬로건은 그의 세 번째 임기를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공동부유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내수 경제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단지 14억 중국 인민을 볼모로 해서 14억 중국 인민들을 도구로 생각하고 사람을 수단과 물질로 바라보는 유물론적 발상입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결국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폭군의 교활한 전략이고 무고한 인민들을 농락하는 오만한 허세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보다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거지와 갑부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아래에는 푸동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를 교육하는 교육학원이 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진핑의 사상을 주입하고 중국을 완전 권위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곳입니다. 오직 시진핑을 우상화하고 비판과 토론은 절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개조 공장입니다. 중국의 당 간부들은 육체는 달라도 생각하는 정신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무서운 전체주의, 전사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시진핑 지배 이후 10년이 넘도록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FDI,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중국의 추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013년 시진핑 집권과 동시에 외국 자본의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6년부터는 자본 이탈이 가파르게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은 독재를 싫어한다. 자본주의는 전체주의 독재 정치와는 상극이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열린 사회이고 전체주의 독재는 닫힌 사회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때만 인간의 오류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이고 오류투성이 단점투성이들입니다. 하물며 구중궁궐에 살고 있는 꽉 막힌 사회에 살고 있는 시진핑, 김정은, 푸틴 같은 독재자는 세상에서 오류가 가장 많은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는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불행한 세상으로 돌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진영 국가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에서도 586 주사파들이 국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국가가 위기로 빠졌듯이 지금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파산되었습니다. 중국도 국공내전을 기점으로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부유는 마오쩌둥의 환상일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종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느림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